근데 이번 화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주술회전 3기가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기대되던 작품이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하면서 1화를 봤는데 시작부터 느낌이 좋네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잘 만든 것도 잘 만든 거지만 애초에 잘 만드는 건 당연하고 그 이상으로 제대로 각 잡고 만드는 제작사의 간판 애니 느낌이 납니다. 뭐 별거 나오지도 않은 첫 장면부터 그런 느낌이 나는 분위기 있는 연출이었죠. 흐릿하게 묘사되는 화면, 초점이 안 맞고 흔들리는 카메라, 그 와중에 유독 선명한 붉은 피. 3기 시작하고 처음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눈을 가려서 표정을 안 보이게 한 구도. 대사는커녕 BGM도 없이 물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피범벅인 손을 씻고 있는 이타도리. 모두 시부야 사변으로 말미암은 이타도리의 심란함을 잘 드러내는 연출이었습니다. 장면이 넘어가더니 순간적으로 아카자인가 싶은 팔이 나오다가 건물을 깨고 빠져나오면서 도쿄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 도쿄의 분위기도 핏빛으로 탁하고 시뻘건 게 마경으로 바뀐 분위기를 잘 드러내줬죠. 잠깐 주령과의 추격신이 지나가고 원작과는 달리 이타도리가 오코츠를 만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까지 3분이 넘게 대사 한마디 안 쓰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는 연출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코츠를 만나는 장면에서 긴장감을 극한까지 고조시켜 놓고 쏟아지는 주령의 피와 함께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끝까지 올라간 긴장감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확 떨어뜨려 버리는 충격까지 무대처럼 보이는 배경에서 갑자기 암전된 것처럼 확 어두워지니까 마치 한 편의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작진이 이 장면을 먼저 보여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연출하는 3분가량의 무언극, 마치 3분짜리 개쩌는 PV를 보는 것 같은, 이걸 먼저 보여주고 들어간다는 건 제작진의 각오 어필인 거죠. 우리 3기도 개쩔게 만들었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렇게 퍼포먼스 먼저 한번 보여준 다음에 이제 오프닝 나오고 본격적으로 3기를 시작하는 연출인 겁니다. 3기는 제닌 가문의 후계자 지명 스토리로 시작하죠. 여기서는 나오야의 강함을 애니가 원작보다 더 잘 보여준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먼저 지니치의 공격을 피하고 그 다음 오우기의 공격은 피할 수는 있었지만 딱히 피하지는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좀 봐달라고 애교 비스무리하게 부렸거든요. 그런데 애니에서는 우선 둘이 동시에 공격한 것처럼 연출했고 구도를 봐도 나오야가 지니치뿐만 아니라 오우기의 뒤까지 다 제꼈죠. 대사도 집안도 지금 뒤숭숭한데 봐주세요가 아니라 집안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해서 내가 지금 봐주는 거야,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그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이것만으로 성에 안 찼는지 제작진은 진짜 이 악물고 죽일 각오로 벤 오우기의 팔을 잡아버린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또 한 번 보여주고, 그리고 지니치가 벽에 낸 구멍도 원작에 없는 걸 굳이 보여주죠. 지니치의 파괴력을 보여줘서 그를 올려친 다음 그런 지니치를 가볍게 피한 나오야를 더 올려치는 초식입니다. 이 소동 때문에 방 안에 전등이 흔들리는데 이게 정말 좋은 연출이었죠. 이후 변호사가 들어와서 유언장을 낭독하는데 변호사가 들어올 때까지도 이 싸움의 일시정지 구도 그대로인 모습, 그리고 흔들리는 전등 때문에 방 안에 온통 들이우는 흔들리는 그림자, 이런 모습들이 제닌 가문이 얼마나 콩가루 막장 집안인지 잘 보여줬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변호사, 그 변호사보다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구도의 카메라가 셋의 얼굴을 가리면서 이 세 명의 제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만드는 연출도 좋았죠. 카메라 각도를 더 올려서 얼굴이 화면에 나올 때는 또 전등의 역광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유언 낭독을 시작하는 장면, 방을 부감으로 찍어서 방 전체가 들어오는 구도 때문에 방이 엄청나게 좁아 보이죠. 화면 대부분을 바닥이 아닌 벽이 차지하고 있고 실제 공간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닌과 3명이 꽉꽉 들어차서 정말 좁아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거의 뭐 유언 낭독을 안 해도 여기 좀 더 있으면 싸움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에 흔들리는 전등 때문에 그림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그린 게, 이 뒷내용을 아니까 안 그런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이 자리에서 칼부림이라도 날 것 같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연출이었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나오야가 나오는 장면에서도 이 넓은 집안에 문은 다 열려 있는데 사람은 없고 유일하게 무채색이 아닌 부분은 이 넓은 화면에서 여기 조금 말고는 없는, 그리고 렌즈 때문에 묘하게 수직 수평이 안 맞게 그려진 집안까지 제닌 가문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사람을 속박하는 곳인지 잘 보여줬죠. 나오야가 신발을 신는 장면은 처음에 나온 화려한 액션과는 반대로 섬세함을 통해 보여주는 일종의 작화 촬영쇼였습니다. 신발끈 묶는 이 섬세한 동작을 이렇게 부드럽게 다 그렸다고? 진짜 각 잡고 만든 간판 애니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굳이 발을 클로즈업하고 신발이 일회용인 걸 보여주는 장면도 다 의미가 담겨 있는 장면들이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건 와라지라고 불리는 일본의 전통 집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수행승이나 순례자들이 신는 신발이고 끈을 자른다는 건 오늘 길 위에서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결연한 의지와 단절을 상징하는 요소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은 듯하네요. 장면은 다시 이타도리 쪽으로 넘어가고 이타도리는 성당처럼 보이는 어떤 건물 계단에 걸터 앉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붉은 화면, 주인공인 이타도리를 아주 작게 그린 데다가 고개 숙인 모습까지 이타도리의 죄책감을 정말 잘 연출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타도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 여기도 연출이 정말 맛있었죠. 계단 내려가는 모습을 클로즈업 하는데 이걸 계속 장면을 넘겨가며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면서 분명 계단을 내려가고 있지만 동시에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내려가도 내려가도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내려간다는 말 그대로 하강과 추락의 이미지, 아무리 추락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이타도리의 죄책감을 이 단순한 계단 내려가는 장면을 통해 잘 보여줬습니다. 이후 초소와 함께하는 주령 사냥 장면, 액션이 진짜 뭐 1화부터 벌써 미쳤죠. 사실 여기서 주령 잡는 거는 스토리상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대충 1기 초반에 아무 하급 주령 때려잡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인데 그런 전투를 이 정도 퀄리티로 연출한다고? 이건 제작진이 진짜 미쳐버린 게 아닌가. 벌써 이 정도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마키 각성 장면은 대체 어떻게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전투씬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트리니티 착지 굉장히 센스 있었고요. 이후 나오야가 찾아오는데 확실히 애니가 나오야의 속도감을 원작보다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오야의 술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는 디테일도 잘 넣어주고요. 초소우가 손을 뻗기도 전에 이미 초소우의 뒤에 가있게 연출하는 건 정말 보법이 다르네요. 그리고 오코츠의 등장, 주인공인 이타도리가 오코츠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거의 고조를 생각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등장씬이었죠. 이후로 오코츠랑도 잠깐 싸우는데 여기도 당연히 전투씬은 좋았고 개인적으로 가장 킬링 파트라고 느낀 건 이 오코츠와의 주력 비교씬이었습니다. 원작의 이 장면 보면서는 솔직히 자기 주력량이 고조보다 많다고 하고 이타도리도 저 사람은 모든 공격이 스치면 치명타에 내 공격은 데미지도 안 들어간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기는 했는데 솔직히 연출만 봤을 때는 이타도리에 비해 그렇게 엄청난 주력량인가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타도리도 순수 주력 피지컬로는 꽤 치는 인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한 컷을 통째로 클로즈업해서 넣은 건 좀 악수 같은 게 몸에서 주력 이 정도 피어오르는 연출은 사실 이타도리도 보여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애니에서는 어떤가요? 책보다 더 넓은 화면에 오코츠는 더 작게 그렸는데 주력 연출은 훨씬 꽉 채운 이 연출, 거기다 이타도리의 주력까지 그려서 직접 비교까지, 여기 이타도리 주력이 우리가 평소 봐왔던 그 느낌이죠. 막말로 이 장면 이타도리 확대해서 이 장면 오코츠급으로 키우면 주력 이 정도로 보일걸요? 그걸 못하게 직접 비교로 압도해버리는 이 주력 비교 연출이 이 애니 진짜 생각하고 만드는구나, 디테일 넣어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1화에서 인상 깊었던 연출들 다뤄봤는데요. 제가 앞에서 여러가지 의미로 기대하는 작품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3기 내용에 해당하는 사멸회유편 시작할 때 원작을 하차했습니다. 사멸회유의 룰 설명 나오는 파트부터 헌터헌터 짭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실제로 작가 게게가 나중에 사멸회유는 룰 없이 갔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헌터헌터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져 버린 걸 인정까지 해버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멸회유를 애니는 어떻게 살릴지, 애니의 풀컬러와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와 성우의 연기가 합쳐지면 내가 하차한 사멸회유 편도 좀 덜 짜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건데 1화를 보고 나니 사멸회유 편이 정말 기대됩니다. 왠지 애니는 원작의 뜬금 텍스트 박치기 룰 설명 파트도 적절한 이미지나 연출로 장면 바꿔가면서 성우 나레이션으로 호흡 조절해 가면서 이해가 쏙쏙 되게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원작보다 훨씬 나아졌다. 원작 볼 때는 그냥 내용 전달하는 장면이라 텍스트만 읽고 넘어갔던 그런 별것 아닌 장면들도 하나하나 전부 볼만 나는 디테일한 장면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번화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넷플릭스로 주술의 전 보는데 넷플이 원래 안 이러는데 이번화는 번역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오역을 하더라고요. 터널에서 초소 부르는 장면인데
내가 주술회전에서 어머니 드립을 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 다른 OTT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초소라고 했겠죠.